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이번 시간에 이제 관할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법원이 뭔지까지 공부했으니까 관할을 공부할 건데, 관할은요, 관할은 거기 개념을 써왔는데, 여기서 하나만 쓸게요. 요것만 체크하면 돼. 관할은 일단 외울 거, 재판권의 분배입니다. 재판권의 분배. 재판권의 분배. 재판권의 분배라는 건 얘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뭐, 북한은 빼고, 우리나라 안에는 북한 빼고, 여기서 요게 재판권이죠. 대한민국 재판권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영토를 다 우리 법원 재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 재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법원이 여러 개잖아요. 법원이 여러 개가 있지. 법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요 재판권을, 우리의 재판권을 여러 개의 법원에 나눈 거죠. 요 연두색 막 요게 바로 관할권이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권하고 재판권은 똑같은데 범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분배한 게 관할권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재판권이 없다는 얘기도 비슷하게 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관할권의 존재가 바로 소송 조건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소송 조건이니까 따라서 법원은 이거는 증거 문제 아니라 재판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관할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이 없다. 관할이 없으면 관할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관할 위반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관할은 이거는 기판력이 없. 관할 위반의 재판은 이거는 실체 판결이 아니라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두 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판권의 분배, 두 줄 읽어보시고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관할은 사건 관할,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재판하니까 사건 관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할이에요. 일반적인 관할이고 이 직무 관할은 특수한 관할이에요. 여러분 특수한 관할은 여러분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재정 신청, 우리 본 것만 할게. 재정 신청. 우리는 안 받지만 구속 적부심.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이 하고요. 이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 관할은 결국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냐, 무죄를 판단하는 게 사건 관할이고, 그 이외, 유죄, 무죄 이외, 그 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 관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은 여러분, 이건 불기소의 당부, 불기소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재정신청이고, 고등법원이. 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부당한지, 적부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사건 관할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직무 관할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건 관할이 일반적인 관할이고 직무 관할은 예외적인 것이다. 이런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건 관할인데 사건 관할은 당연히 법정 관할이 원칙이에요. 자, 법정 관할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법정 관할의 의미는, 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법으로 정해지는 거죠. 법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원칙입니다. 법정은 원칙이죠. 왜? 여러분 써볼게요. 왜냐면 형사 절차 법정주의니까 법정 관할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재정 관할은 예외적이죠. 이 재정이 재판이죠. 마치 재정이랑 똑같은데 재판으로 정해주는 거죠. 불기소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 재정 관할이고 이거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이죠. 원칙은 법정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이 법정 관할부터 공부할 거죠. 법정 관할이 원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법정 관할인데, 법정 관할 먼저 고유 관할인데, 고유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고유 관할에서 법정 관할이 원칙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자, 올려서 할게. 법정 관할이 원칙인데, 법정 관할이 원칙이고, 고유 관할, 일반 관할인데, 고유 관할은 첫 번째가 사물관할인데, 사물관할은 별표를 3개쯤 쳐줘야 돼. 별표 3개. 사물관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사물이라는 말이 사건의 경중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미한 사건은 단독판사. 경미한 사건. 중대한 사건 합의보. 이게 1심을 경미하면 단독판사한테, 그 다음에 중대하면 합의부에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물관할이고, 사물관할은 결국 단독으로 할 거냐, 합의할 거냐,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건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은데, 1심 사물관할은 원칙으로 단독판사 속하고요. 단독판사 속하고, 올릴게. 자, 이해되죠? 단독판사 속하고, 중대한 사건만, 여러분, 중대한 사건만 합의부에 재판하는 거죠. 중대한 사건은 뭐죠? 단기 1년 이상이죠. 단기 1년 이상. 여기다 중대한 사건만
합의부 관할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어때요? 상습 특수절도인데 상습 특수절도를 답했는데 요게 좀 어려운데 상습 특수절도는 요거 잘 봐. 요거는 단기 1년 이상이 원래 단기 1년 이상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합의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요건 하나만 판례만 정해. 단기 1년 이상이면 합의부 원칙이잖아.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다음 강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즉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건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 특수절도 어디 있었는데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특수해서 그러면 이제 특가법에서 형이 가용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절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는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더라도 단독 판사 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절도가 들어가니까 단기 1년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얼마 법령 조직하거나 뭐 가입하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언제나 단독 판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뭐 안 봐도 보증금 몰수 안 봐도 되고 나오니까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할까요? 그래도 하면 보증금을 유무죄가 아니잖아. 보증금 몰수는 이게 중대한 게 그러니까 보증금을 보석할 때 보증금 몰수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기출이죠. 보증금 몰수는 뭐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아니라 얘가 도망갔으니까 보증금을 뺐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보증금 몰수는 언제나 뭐죠? 그 속하고 그다음에 단독 판사입니다. 합의부가 아닙니다. 언제나 단독 판사예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시면 합의부 단기 1 이상 됐고요. 됐고 안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요거 판례 말하는 게 잘 봐요. 요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상습 특수상해죄는 단기 1년 이상이니까 단기가 1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합의부 관할이에요. 이거 뭐가 어렵겠냐? 그래서 뭐 이 자체가 별로 어려울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습 특수상해는 단기 1년 이상이니까 단기 1년 이상이면 합의부 아니야. 우리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왜 요 판례가 제가 왜 별표를 쳐서 드리는 거냐면 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상습 특수상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뭐가 있었냐면 좀 전에 했던 것에 여기까지 나올까? 절도는요, 여러분 절도는 특수절도 여기 나지만 특수절도는 단기 1년 이상이더라도 합의가 아니라 단독 관할이에요. 왜냐면 본질이 절도니까. 그게 요 판례요. 상습 특수절도. 절도가 아까 한 거야. 절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상습 특수절도도 단독 판사 관할이에요. 아, 그래. 어렵지? 근데 상해는 특수상해만 있어요. 특수상해만 있어요. 이게 판례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절도는요. 왠지 모르겠는데 특수상해 있어요. 특수절도 있고 그다음에 상습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있지. 그러면 상습 특수절도 얘들은 전부 다 뭐지? 상습 특수절도는 여전히 단독 판사 관할이에요. 이해돼요? 특수절도, 상습절도가 있으니까 합쳐져도 단독 판사 상습 특수절도도 단독 판사 관할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그런데 여기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상습 특수상해 요거는 또 합의부 관할이에요. 상습 특수절도는 관할인데 그래서 요 판례 정확하게 알아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굳이 뭐 한번 욕심을 내 본다면은 이게 상습절도는 여기 있잖아. 지금 이 조문에 상습절도는 여기 있는데 상습상해가 없어요. 그래서 상습 특수상해가 되면 이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합의부로 가는 거야. 근데 상습 특수절도는 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상습절도만 규정돼 있지 상습상해가 없기 때문에 요거 상습 특수절도는 다 있는 거니까 상습 특수 있으니까 단독 관할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외우셔야 되겠지만
상습 특상 요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겁니다. 특수상해까지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단독일 수도 있었겠지만 상습이 들어가면 합의부 관할이 되는 거죠. 글쎄,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여러분 요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이야. 그래서 합의부입니다. 그냥 치료감호 사건. 합의부. 요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합의부라고 치료감호는 중대한 사건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시간 나올 테니까 일단 고정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갈게. 뒤에 또 보면 되니까요. 뒤에서 볼 거야. 토지관할은 여러분 토지관할은 여기 잘 써놓으셨네. 토지관할은 지역적인 관계, 지역에. 우리는 지역이라는 건데 일본 놈들은 이걸 토지라 그래요. 일본 놈들은 왜 그런지 말이야. 사건의 경중은 사물이라고 하고 왠지 몰라요. 사건의 경중은 사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지역관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관할은 아까 사물관할 별표 3개 쳤죠? 토지관할 별표 2개를 칠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일반적인 관할이라고 말할 때는 토지 관할을 말하는 거야. 일반적인 관할은 토지 관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하면 또 너는 나의 인간 비타민이야 라고 말할 때 비타민 C를 말하는 거죠. 뭔가 상큼한 느낌, 비타민 C를 말하는 거지 비타민 B나 D가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암을 예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관할, 그러면 토지 관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관할이라고 하면 토지 관할을 의미하는 지역적인 관할이죠. 그래서 요거를 재판적, 일반적인 관할이니까 재판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관할은 구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비춰볼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 아까 법원조직법은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그 다음에 토지관할은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판에는 의외로 많이 나오는 별표 3개 쳐줘야 되는데 요건 여기서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잊지 말 건 뭐냐면 본원과 지원, 본원이 있고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원과 지원은 이거는 별개의 법원이죠. 별개의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등관계입니다. 본원과 지원은 대등관계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별개의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사무 분배가 아니라 내부 사무 분배가 아니에요. 별도의 관할이라는 거죠. 본원 지원은 별도의 관할이지 본원 내부에서 뭐 지원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물 내부 분배가 아니고 별도의 법원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법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게 이렇다면 어때요? 이렇다면 지원의 관할이 인정되면 당연히 본원에도 인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원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 지방법은 지원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원에도 인정돼 보셨다. 별개니까 여기 관할이 있다고 해도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죠. 내부적인 사건 배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본원 지원은 별개의 법원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좋고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토지관할을 정하는데 토지관할은 제일 중요한 게 범주의 지입니다. 뭐라고요? 범주의 지. 토지관할은 범주의 지. 이게 첫 번째요. 1번. 작은 글자 1번. 왜? 여기에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 진실, 발견에 유리해요. 범죄지. 알겠죠? 증거가 존재하니까 실체, 진실, 발견에 유리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항상 이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강남에서만 죄를 짓고 강남에서 계속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 강남에서 죄를 짓고 막 강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는 강남에서 납치해서 강북으로 막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납치해서 막 저쪽 지방으로도 데려가고도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전부 발생할 필요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꼭 전부, 일부. 항상 일부가 들어가요. 일부가 맞는 거야. 일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뭐 실행지, 결과 발생지, 중간 다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범죄의 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가 피고인의 주소 고소지입니다. 주소 고소가 뭔지 알 필요 없고, 뭐 생활의 근거야. 생활의 근거. 주소 고소 생활의 근거인데, 피고인입니다. 왜냐면 이게 출석이 용이하니까. 출석이 용이하다는 거죠. 피고인이 재판받아야 되니까, 출석이 용이하니까 피고인의 생활의 근거지, 주소 고소지 주변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지사든지 피고인의 주소 고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피해자로 바꿔내요. 피해자로 바꿔냅니다. 피해자로 바꿔내고, 여러분, 주소는요, 생활의 근거입니다.
주민등록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등록은 딴 데 할 수도 있어요. 편의상.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느라고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올라와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있는 원룸 또는 고시원이 여러분의 지금 주소입니다. 거기가 생활의 근거예요.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수업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직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여러분 고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구나 해남에서 주민등록이 될 수도 있어. 단지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온 거지. 그때 주소는 서울이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민등록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현재지입니다. 현재지는 지금 있는 데 현재지를 여러분 케이스로 하면 검거된 장소죠. 검거된 데야. 막 도망가다가 막 제주도 잡혔어요. 제주도에서 재판할 수도 있어요. 잡힌 데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데도 아니고 네 주소도 아니지만 도망갔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잡힌 데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검거지입니다. 검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예에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준 시점은 되게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말했지만 항상 공소 제기시 표준이야. 항상 딱 중간인 표준을 하되 여러 가지 정하니까 토지를 정하는 표준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 예비 음모 볼 필요 없고요. 부작위 다 볼 필요 없죠. 다만 한 가지 여러분 교사범 방조범인데 교사범 방조범에서 공범은요. 공범은 항상 정범. 공범은 정범이 중요해서 공범 종속성이니까 정범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소 거소지 생활의 근거지죠. 주민등록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소 제기시가 기준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지는 여러분 강제 즉 검거지입니다. 검거지인데 다만 이 검거는 당연하게도 적법한 검거를 말하는 거지 불법 연행된 장소는 제외된다. 우리가 불법하게 된 데를 관할권을 인정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상 검거지를 말하지만 적법한 검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2번은 이상 한번 여러분 공식 기준인데 현재지가 바꾸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볼까? 관할 유지의 원칙 바꿔 말하면 절차 유지의 원칙 이렇게 관할 유지의 원칙 절차 원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관할인데 여러분 혹시 선적지라고 들어요? 선적지는 배나 비행기의 등록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공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걸 형법에서 이걸 기국주의. 그 나라 깃발을 꽂고 있으면 그 나라 땅으로 보는 거죠. 기국주의라고 보는 것이고 선적지.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나오죠. 선착지.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조현아 씨인가 대한항공 부사장께서 아카데미아 땅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팼죠. 여직원을 막 팬 거야. 박창진 사무관님도 패고 정시했는데 정치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그 경우에는 있잖아요. 재판이 뉴욕에서 JFK 공항에서 떴지 않습니까? 떴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선착지 도착한 데서 재판한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출두하시는 모습을 봤죠. 인천법원이 인천지검이 관할권이 되는 거예요. 출발지가 아닙니다. 다시 미국에서 재판만 당연하죠. 이게 떴는데 재판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도착한 데서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선착지, 도착지지, 출항지가 아닌 것이죠. 항공기 들어갑니다. 항공기 선박 들어갑니다. 기국주의.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읽으시면 돼요. 현재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현재지는 적법한 강제, 불법은 안 됩니다. 적법한 강제까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3호 주원료를 납치한 해적들이 그래 가서 거기에 이근 대위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우리나라 청해부대 공사들이 쓸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군 청해부대, 국군 청해부대가 요만 써놓을게요. 나중에 할 건데 이미 하셨던 거죠. 청해부대는 군인은요 일반인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이냐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군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가서 해적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일반인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거죠.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반인은 체포했으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반드시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인도했을 때, 수사기관에 인도했을 때 거기가 관할지가 되는, 수사기관에 인도했을 때가 관할권이 되는 거니까 소말리아에서 우리 원양 해군 부대인 청해부대 용사들이 가서 해적들을 썰어버렸단 말이죠. 잡아와가지고 부산에다가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지검, 현재지인 부산지검이 관할권이 되는 겁니다. 사인의 혐의 적법하고 인도한 장소가 관할권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 시무관할인데 여러분 시무관할은 별표를 하나만 치시면 돼요. 시무관할은 별표를 하나만 치시면 되고 이 시무관할은 뭐냐면
여기 좀 전에 상소관계, 즉 2심, 3심, 2심 우리가 항소심 말씀드린 적이 있죠? 3심은 상고심, 합쳐서 상소심, 항소, 상고, 합쳐서 상소심이에요. 2심, 3심. 그래서 이거는 불복했을 때 관할입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에 나올 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옆에다 메모할게요. 이 상소와 불복 관할인데, 여러분 요것만 쓸게. 여러분 1심을 그냥 가져 1심을 우리가 원심이라고 하고요. 1심을 원심이라고 하고 2심은 앞으로 필요한 거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 이렇게 하는 1심은 원심 2심은 항소심 3심은 무슨 심? 상고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원심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 1심에서 중대한 사건은 단독 판사. 기억나죠?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은 단독 판사,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독과 합의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게 사물 관할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심이 단독과 합의를 나누는 게 사물 관할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좀 체크할게.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단독 합의가 요게 지방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방법원이 1심이야. 지방법원이 1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단독 판사 사건이 항소가 제기되면요. 단독 판사 사건이 항소가 제기되면 2심이 합의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부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2심이 고등법원, 요것만 조심하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방법원 단독 1심은 확실해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3심은 확실해.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2심은 확실해. 근데 고등 2심인데 지방법원은 합의부가 두 개인데 합의부 그래서 지방법원은 1심 합의부도 있고 2심 합의부도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 1심 합의부도 있고 2심 합의부도 있고 고등법원은 무조건 2심 대법원은 무조건 3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짜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를 덜어가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뭐 춘천까지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1심이 단독이면 2심은 합의부고요. 요 합의부를 구별하려고 발달한 목적에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 1심 요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말합니다. 항소부. 2심 하면 항소부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 요게 바로 심급 관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를 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도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줬는데 중요도로 하면 사물 관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물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심급 관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울게요. 다 지우고 썼죠? 아니 요만 지울게. 다 지웠네. 사물 관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급 관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이 제일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디 재판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관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관할, 심급 관할 이렇게 된다. 이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2심, 3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할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요거죠. 요건 별표 3개 쳐졌는데 관련 사건의 관할이죠. 별표 3개 쳐졌어요. 관련 사건의 관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끌어서 하는데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일단 별표를 3개 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저랑 같이 시험 읽으면 하니까 관련 사건 관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